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백전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 한 번 강력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코스피는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 이제는 4,760까지도 넘어선 흐름입니다.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새해 1월 2일 기점으로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끊이지 않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코스피의 질주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아쉽다는 평가를 참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우리 개인들이 중소형주들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최근까지는 이 대형주의 강세가 이어졌다면 앞으로 1월을 기점으로부터는 중소형주들의 이 상승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중에 코스닥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아쉬웠습니다만 역시나 코스닥 또한 코스피 따라서 지금 구간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의 시장 분위기 읽어보실까요? 자, 지금 코스피는 0.78%의 상승으로 4,759포인트 신고가 부근입니다. 4,760선 돌파가 됐죠. 오늘도 강력한 상승.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 넘어가면서 더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46포인트까지 올라와 준 상황이죠. 현재 0.47% 장중에 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시장 안에서 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큰 매물 출회가 보여졌었는데요. 지금 그 매도 물량 다소화하고 지금 매수 가닥 잡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218억 원의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이 강력합니다. 오늘 금융투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순매수 규모를 늘려가고 있고요. 현재 6,100억 원의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현재 1,700억 원의 매수고요.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 잡아가는데요.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진짜 1,500원을 바라본 채 달려가는데 간밤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무려 10원 가까이 뚝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의 경제와 지금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맞지 않다라고 이 구두 개입을 하면서 큰 폭의 안정을 보였었다가 오늘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1% 상승입니다. SK하이닉스도 그래도 낙폭을 거의 대부분 줄여냈네요. 오늘 장중에 1%가 넘어가는 하락에서 현재는 약보합 수준까지 이 낙폭을 줄였습니다. 73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4만 원 선에서 견조한 상승이 오늘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200만 원까지 한 2만 5천 원 정도 남은 듯합니다. 197만 5천 원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2.49%의 강세 보여주면서 오늘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보합권 38만 원 선, 최근에 2차 전지단 이 반등을 잠시나마 보여줬다가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그 호재가 있었지만 이내 반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장에선 일부 2차 전지단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이 오후장 넘어오면서부터 두 자릿수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선 확실히 소외된 섹터로의 자금 이동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현대차가 1.8% 오늘도 올라가면서 장중에 42만 원 돌파가 됐습니다. 오늘 또 한 번에 52주 신고가를 써 내려갔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오늘 분위기가 역시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HD 현대중공업 3%의 강세고요. 기아도 신고가 같습니다. 5%의 상승으로 15만 원 터치가 됐고요. 오늘 원전은 쉽니다. 최근에 원전주 계속해서 올라갔었고요. 그렇다 보니 여의도에선 증권가에선 지금 원전주 눌릴 때 봐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오늘이 기회일까요? 두산에너빌리티 현재는 낙폭을 거의 대부분 줄여내면서 0.6%의 하락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 속해 있는 제약바이오는 어제 너무 암울했었는데요. 오늘 재차 반등 시도 나서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의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ABL바이오 소폭의 상승,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현재 구간 강보합 부근까지 재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뭐니뭐니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달려주는 로봇주이고요. 현대차가 그 공을 제대로 쏘아 올린 듯합니다. 아틀라스, CES 2026을 기점으로 현대차가 이제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해졌죠. 그렇다 보니 현대그룹주 날아가고요. 동반해서 로봇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오늘 무려 두 자릿수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의 현재 강세로 40만 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답답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단숨에 50만 원 돌파, 현재 51만 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제약바이오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인데 어제는 제약바이오가 쉬면서 코스닥 지수가 참 아쉬웠었는데요. 오늘 장에선 보시는 것처럼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상승폭은 제한적이네요. 2%의 상승이고요. 코오롱 티슈진과 리가켄바이오, HLB까지 오늘 장에선 분위기가 살아난 모습입니다. 자, 확실히 시장의 강세가 체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연일 올라가는 코스피인지라 좀 무섭기도 한데요. 언제쯤 코스닥이 키 맞추기 나서 주게 될까요? 오늘도 여러 가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연일 사상 최고치를 써내려가는 코스피입니다. 현재 구간 어떠한 전략이 맞을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파죽지세 다시 한번 내달리는 양시장인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요?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로 쏠렸던 자금들이 건강하게 모든 섹터로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떠한 섹터가 가장 매력 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전영욱 전문가와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 시장 강호진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놀랍게도 19일을 연속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전장보다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힘을 좀 더 내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역시도 코스피 5천 달성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나 지금 로봇으로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우리는 주도 테마 혹은 주도 섹터 내에서 집중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봇 혹은 이제 피지컬 AI가 확실히 시장의 좀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 안에서 계속적인 매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혹은 방산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업종군에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두고 보자면은 사실상 오전만 하더라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 만큼 일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지만 특히나 이렇게 로봇과 같은 특정 섹터의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쏠리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미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종목을 좀 보려고 하기보다는 또 모든 섹터 내에서 모든 업종 내에서 내가 다 수익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확실히 먹거리가 있는
그런 관점 안에서 주요 섹터를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바로 이제 로봇이 가장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뭐 우주항공, 지금 다양한 신흥 테마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집중 공략을 하셔도 우리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노이즈들이 여러 개가 좀 있죠. 환율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듯 했으나 오늘 다시 9원 정도 오르게 되면서 1,47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00원 후반대가 사실 뭐 거의 고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계속적으로 안고 가고 있고, 또 미국발 뭐 불안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시장 매크로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마이크로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들 있지만 그래도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로봇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최근에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로봇을 가장 집중해서 좀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봇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우리는 로봇주 안에서 우리는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시작해서 로봇으로 끝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이제 완제품 기업들까지도 다시금 상승을 보이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SPG와 같은 또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랐는데, 오늘은 뭐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엔젤 로보틱스, 이런 완제품 기업들까지도 오르는 게 좀 확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이 로봇주 순환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덜 오른 종목군들을 우리가 선별해낸다라면은, 혹은 눌림이 나온 종목군들을 선별해낸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CES 2026을 통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상용화 기대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시화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굉장히 좀 유연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제 실생활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실리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시장 주도 테마를 좀 자처하고 있는 게 바로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로봇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사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 지금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많은 종목군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또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이미 안착을 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포스코 DX를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상 포스코 DX라고 한다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2차 전지에서 로봇주로 이제 변모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이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철강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 오토스틸이라는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모빌리티, 특히나 자율주행 쪽으로도 뭐 개발이라든지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사가 나온 게,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와 협력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생산 현장에 로봇을 투입을 하겠다, 좀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뭐 뉴로메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과 함께 계속해서 뭐 로봇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알려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이 피지컬 AI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이제 성장주로서의 성격을 좀 갖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종합 ICT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뭐 로보틱스라든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런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섹터에 속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못 가게 되면서 주가는 계속 바닥을 좀 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로보틱스로의 좀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기억을 해보자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미국 휴머노이드 업체인 이 페르소나에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찍이 이 산업용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해왔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적을 잠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ICT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흑자를 유지해오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프리미엄까지 붙였다. 왜냐면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도 뭐 모빌리티라든지 로보틱스와 관련된 뭐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뒤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또 현대무벡스 같은 자동화 솔루션과 관련된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반 플러스 이런 이제 추가적인 성장주에 모멘텀까지 갖추게 됐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데, 이제는 포스코 DX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포스코 DX도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25년이죠. 계속해서 바닥을 다져줬고,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첫봉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한 1,700만 주 정도 실리게 되면서 대량 거래량이 한번 실려줬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6,100억 정도 돈이 충분하게 실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봉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닐 수가 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실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음봉에서 계속적으로 좀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DX의 그 흐름을 좀 봤을 때 웬만해서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기대감을 보고 가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는 새로운 먹거리들 어떻게 더 확장이 되는 섹터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를 로봇 관련주로 짚어주셨고요. 안정적인 흑자 매출이 긍정적입니다. 포스코 DX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셨던 종목 이틀 만에 또 10% 가까운 수익률을 올려서요. 리뷰 받고 싶습니다. HL만도인데요. 이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추천까지 포함해서 한 5번 정도 추천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46,000원대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인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계속된 상승 혹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액추에이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로보택시의 제어 시스템까지 이제 다양한 매력을 갖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3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로보티즈의 시가총액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3.7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HL만도 로보틱스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확신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이제 7만 원 안내를 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7만 원까지 계속해서 가져가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아직 매매를 못 하신 분들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눌림 때마다 재매수를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이런 부분은 지금 하단 QR코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전반적인 매수 시점, 매도 타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나우로보틱스라든지 TXR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렌시스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연이어 수익이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모두 다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이 공유방을 통해서 다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 통해서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시고 더 많은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치일만도 눌릴 때마다 모아가겠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죠.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로 어떤 종목 주셨을지 오늘의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의 종목은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삼성부터 출발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 S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R은 로크웰, S는 삼성전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삼성전자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따로 빠져나온 게 RS 오토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내 자동화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계속적인 이런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모션 제어기 국내 1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뇌를 담당하는 컨트롤러부터 근육을 담당하는 드라이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스마트 액추에이터까지 전반적으로 풀스택으로 가동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로봇계의 TSMC로 우리가 발전을 해 나가겠다. 이거를 목표로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턴키 수주가 좀 가능한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기술력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할 수 있는, 이제 막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좀 돌아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상승폭을 좀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전 고점 18,000원에서 19,000원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때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다 돌파를 해낸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 보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인데 사실상 음봉이 떨어질 때 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음봉에서 사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1차 목표가 우리 24,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로봇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주셨습니다. 자, 강훈주 전문가님 여기서 또 인사드릴게요. 좋은 종목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로봇 쪽으로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승 추세죠. RS 오토메이션 챙겨주셨고요. 삼성전자 내에서 로봇 모션 제어기 국내 또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로봇계의 TSMC라고 하니까요. 좀 대단한 것 같은데요. 눌렸을 때 들어가 보시고요. 1차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손절가 19,000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님의 첫 종목이 이틀 만에 수익률 10% 가까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는 종목, 그리고 정보방 안에서 주는 종목들도 대단할 텐데요. 자, 확인하고 싶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들 다 받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영욱 전문가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도 시장에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까지 오늘은 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이제 코스닥도 힘은 내주고 있지만 하락 종목수 훨씬 많죠. 오전보다는 오후에 대한 이제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확실히 환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최인 앵커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베센트 장관 원화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장 초반에서는 일부 매물 나왔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삼성전자 더 힘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슈화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정리정돈이 된다고 보면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부터 계속 주변주 쪽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이제 지지난주부터 주변주 쪽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 로봇, 조선, 그리고 방산 쪽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로봇주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순환매입니다. 지금은 로봇주에 대한 강세가 있다고 한들 간에 사실 이제 이전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했다면은 로봇주로 일단 일부 수익 실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반도체 갔다가 엊그제 다시 또 로봇주로 가서 오늘 수익 실현하고 또 수익 실현한 걸로 반도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전자 상승하죠. SK하이닉스보다. 지금 외국인도 코스닥 쪽에서 순매수 쪽으로 돌아서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1480원까지는 돌파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을.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매도세 잠깐 멈춰졌죠.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 이슈가 나오면은 결국 반도체 주도 섹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진정이 되면서 매수가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개별 이슈로 많이 올라와줬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로봇 관련주들도 개별 이슈로 어느 정도 올라와주고 CS 이후에 또 올라와주고 있고,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지정학적 문제로 많이 올라와주고 있죠. 그 지정학적 문제와 더불어서 또 수주가 부각되다 보니까 조선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 유입이 들어오고, 게다가 이제 다음 주 상법 개정, 이제 세 번째 상법 개정에서 이제 국회에서 상정된다는 이슈에서도 증권사, 지주사 강세였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증권사 많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증권사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도 로봇주 이슈는 강하니까 또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지금에서야 로봇주도 나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일부 수급은 다시 한번 반도체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하락 이후에는 지수 좀 돌려주면서 삼성전자 특히 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480원까지 돌파를 안 해준다라는 외국인 인식 속에서 지금 유입이 확인이 된다라고 보면은 저는 다시 한번 또 반도체로 또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흐름을 좀 바꿀 정도의 사안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파월에 대한 수사, 이것도 그냥 이슈로 넘어가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까지도 계속 업종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2차 전지도 여러분들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바라보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악재가 이제 나올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반등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섹터로는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도 보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급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텐데 원달러 환율을 체크 도와주고 계시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80원, 뭐 계속해서 1,500원을 바라본 채 달려갑니다. 환율이 안정화된다면 반도체, 그리고 이제는 2차 전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체크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네, 반도체 소재 쪽 봅니다. 앞서서 시장 이야기할 때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 쪽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반도체 소재 쪽을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파운드리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그냥 오후 3시쯤에서도 이제 뭐 TSMC 대만 실적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공정 장비 사용량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반도체 소재 쪽에서 코팅 부품 교체나 신규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래서 업황 회복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수요 회복, 그리고 이렇게 신호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산업은 공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또 이전 부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바뀌면 더 높은 이제 내구성, 그리고 더 낮은 오염들을 또 요구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또 기술력이 검증된 코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주문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코팅 기술을 보유하는 반도체 소재 쪽으로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6년 반도체 산업 2mm 공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되는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2mm 공정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불량률을 최소화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반도체 쪽으로 대형주들 많이 갔잖아요. 근데 반도체 소재 쪽, 특히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는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YC라던가, 오늘도 YC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좋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YC도 업사이클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계속 3거래일, 4거래일 이상 하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도체 검사 장비 쪽, 소재 쪽으로도 좀 상승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다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게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공정 안정성에 좀 기여하는 소재와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반도체 소재 쪽으로 좀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섹터는 반도체 소재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확실히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린 리소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이 뭐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코팅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특히나 이제 초전도선 소재 분야에서도
이제 아이배드 장비를 납품한 그런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정밀세정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연간 실적 추정치에서도 53억으로 찍혀주고 있는 아주 이쁜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53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2022년부터도 굉장히 큰 수치인데요. 그린리소스의 이제 가장 또 핵심적인 키워드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초고밀도 특수 코팅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몇 없습니다. 그린 리소스가 지금 국산화에 성공했고 지금 이런 점이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 위에 또 미세한 회로를 반복적으로 쌓는 과정이잖아요. 이때 이제 공정 장비 내부에 위치한 이제 챔버의 부품이 얼마나 오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냐가 그게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 리소스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력 자체가 사실 해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린 리소스는 이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기술 진입 장벽을 또 뚫어주고 안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력에서는 그린 리소스가 우위에 있다. 그리고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 대마이평이 한번 수렴을 했어요. 물론 이때 양봉이었습니다. 사실 이 대마이평 수렴했을 때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대마이평이 수렴한 구간 자체가 이전의 기준봉, 이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절반의 그 장대양봉에 대한 절반 2분의 1 지점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왔다. 과거의 8월 달에 대한 상승분을 다시 또 이번 연도에서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린 리소스는 사실 제가 이제 뭐 특징 섹터로 드릴 때 단기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이제 지금 성장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부각되면은 우리가 주가 역시 기업의 본질 가치에서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 모아가야 우리 계좌에는 계속 빨간불이 켜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린 리소스는 사실 현재가로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에 관심 갖자 하셨죠. 이 안에서의 종목은 그린 리소스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S 갈 텐데요. 한화 시스템입니다. 오늘도 또 크게 올라서요. 이제 1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익 많이 보고 있죠. 현재 구간 우리 어떠한 전략 챙겨볼까요? 일단 차트부터 보실게요.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그린 리소스도 일봉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대마이평 수렴하는 구간이었죠. 그런데 하나 시스템도 대마이평 수렴하는 구간에서 한 번에 쏘아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들었을 때가 12월 달이었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방산에 대한 순환매로 많이 올라와줬어요. 게다가 일단 우주 산업에 대한 공식화를 하면서 또 올라와줬죠. 그래서 이전에 뭐 12월 12일 같은 경우에서는 스페이스X IPO 추진 소식에서도 올라와줬고,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프리기탐 사업 하나에 대한 협력 소식에서도 많이 올라와줬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필리조선소 확장 속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그룹 내에서도 우주는 하나의 사명이다라는 발언도 하고, 여기다 초고해상도 15cm급 SAR 위성 실물이 또 공개되다 보니까 이게 또 우주항공 섹터에서도 또 하나가 상징적으로 또 보여줬죠. 키워드는 초저궤도, 즉 초고해상도 레이더 위성으로 기존 이제 위성보다 낮은 궤도에서 고해상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안보나 정찰 산업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뭐 드론 쪽으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AI 기반 자율 항해 무인함정, 즉 이제 미군 해주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드렸었죠. 그래서 근데 이날에 드렸다고 해도 다시 한번 또 기준봉 형성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고가가 99,300원까지 본장 기준으로 봤을 때 99,300원까지 갔겠지만 저는 10만 원 그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특별히 지금부터 시작인 종목이다. 저는 이제 신고가 달리고 있는 종목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편이지만 하나 시스템에 대한 모멘텀, 게다가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보유하면서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미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시고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하나 시스템 팔로잉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여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10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진짜 짧은 기간 만에 우리 6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배고픈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전영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 어떤 종목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린광학 주셨는데 조금은 생소하네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그린광학은 사실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신성장 기업치고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신성장 기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할 거면 잘 찍혀주는 종목으로 해라. 그래서 저점 13,800원 찍고 나서 언젠가는 또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26,000원까지 올라와 줬는데 그린광학은 이제 초정밀 시스템 개발을 또 하고 있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 이름대로 광학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광학 시스템으로 방산 쪽으로 그리고 이제 유도무기나 레이저, 대공무기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정부에서 우주항공 로드맵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위성 산업에 대한 확대 이 두 가지로 키워드 가져가면서 초정밀 렌즈 그리고 광학기 제조 능력까지 언급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주 부분에서는 이미 LIG 넥선하고 하나시스템 이런 대형 방산업체하고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전자광학, 적외선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성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주도 많아서 이미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 종목은 충분히 우리가 또 매수 관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성장성 측면에서도 24년에서 25년도 사이에 수주 잔고 이미 600억 이상으로 2026년 본격적으로 매출 나와준다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오버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끝나진 않았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31,100원, 손절가는 23,1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그린광학 받았습니다. 새내기주, 신규 상장주라고 하는데요. 방산 최근에 정말 핫하죠. 방산 모멘텀과 맞물려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표가는 3만 원 이상으로 31,100원으로 안내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3,100원, 현재 자리 아래에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욱 전문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와 또 종목, 수익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욱 전문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그린광학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목요일 마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진단해 볼 텐데요. 팀장님, 우리가 못 봤던 사이에 시장 많이 올랐죠. 네. 진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보여주는데 오늘 코스닥도 뒷심 발휘해주는 것 같고요. 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시 이제 일평균, 그러니까 이제 정규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30조대 중반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강력한 그런 유동성이 이제 동반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TF에서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형주가 주도를 하다 보니 지수가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소 이제 아쉬웠던 게 뭐 오늘은 어느 정도 좀 보조를 맞추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좀 맡겨버린 이제 이런 상황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또 이 마지막 악셀레이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3차 상법 개정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최고의 주식 리딩을 해주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발언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 전후에서 생각보다 빨리 5,000포인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풍부한 유동성,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수십조의 어떤 시가총액, 뭐 예전만 같아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과거에 한 2천억, 3천억짜리 중소형주 움직이듯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거래 대금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능한 상황이고 또 그전에는 뭐 한 10조, 15조 돌 때는 한 섹터가 올라가면 윗돌 빼서 아랫돌을 개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30조가 넘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중 섹터가 동시에 신고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이제 그런 모멘텀도 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뭐 35조 수준으로 굉장히 급팽창하고 있는 ETF 활성화 덕에 이 ETF에 포함된 종목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형주 위주로, 대형 우량주 위주로 종목들이 이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조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속된 말로 좀 낚여버린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 또 좀 관심이 많으셨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생각보다 약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걸 팔고 지금 한껏 올라버린 대형주로 올라타야 되느냐 뭐 이런 좀 고민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법 개정까지 이렇게 좀 들이닥치다 보니까 뭐 대형주 특히나 이제 코스피에 아직도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한 5,000포인트 전후한 그런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라선 후에 뒤늦게 코스닥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제가 출연할 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일주일도 코스피 위주의 강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연초에 그 일론 머스크가 던진 화두가 있죠. 작년에는 1억대의 휴머노이드, 10억개의 AI 칩, 1테라와트의 전력 요거를 좀 강조를 했는데 그 관련 섹터들이 작년에 소위 말해서 뭐 대박이 났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 일론 머스크가 던진 화두는 에너지의 병목 현상이라는 걸 던졌죠. 그 키워드에 뭐 전력기기가 이제 급반등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요. 베네수엘라 이어서 지금 이란 공격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올해 또 무역 그 계속된 무력의 분쟁은 네.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있다 보니까 방산주들도 강세 요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불편한 환율에서도 신고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얘기고 유동성이 받쳐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뭐 말씀을 드리자면 설 연휴 전후해서 5,000포인트를 생각보다는 빨리 볼 수 있겠다라는 낙관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다면 그제서야 코스닥이 좀 뒤늦게 따라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좀 심하게 많은 좀 비중이 좀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일부분이라도 좀 코스피 쪽으로 당분간은 조금 관심을 조금이라도 좀 옮겨놓는 그런 좀 전략적인 배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설 전후로 코스피 5천 갈 수 있다 말씀도 주셨는데 5천 가게 됐을 땐 이제 코스닥 또한 키 맞추기 갈 거다라는 관점이신 거고 그러면 보통 비중을 어떻게 지금은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비중 계속 말씀 주셨었잖아요. 네. 여전히 반도체가 가장 큰 좀 차지를 할까요? 네, 저는 뭐 반도체, 원전과 전력기기, 바이오 이렇게 해서 뭐 한 60% 정도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좀 이탈하신 분들이 이제 네. 팔고 나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변동을 줄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과 우리 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부터 네.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 시점 현대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작년엔 그렇게 안 가더니 올해 막 화끈하게 가는데 지금이라도 사도 될지 가장 궁금해요.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현대차의 1차적인 목표가는 85조 정도의 시가총액입니다. 산술적으로 40만 원대 한 중반, 후반 정도 좀 될 것 같고요. 대한 얘기는 이제 풀면서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하나의 에이스로 등극을 했죠. 일단 에이스 원페어. 다이아몬드 에이스, 스페이드 에이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이제 현대차도 에이스로 좀 등극을 해서 이렇게 에이스 3장을 들고 간다면 좀 돈 잃을 일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런 부분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손님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좀 직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반도체에 대해서 좀 포모를 겪으셨던 그런 고객들이 현대차는 놓칠 수 없다. 현대차라도 사야겠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에 의한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뭐 자문사가 운용하고 있는 그런 랩 같은 데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좀 너무 빠르게 좀 비중을 줄였거나 너무 빠르게 차익 실현을 했었던 이제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는 자동차로 만회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받쳐줄 만한 이제 그런 재료들이 크지 않았다면, 강하지 않았다면 이게 좀 한순간에 좀 이렇게 좀 줄어들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만 네. 그거를 충분히 뭐 그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현대차 지금 오늘 42만 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로보틱스 확장을 뭐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대차의 지배 구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 공교롭게도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의 수익률이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현대 뭐 글로비스, 현대 오토에버 다 정의선 회장이 뭐 7% 8% 들고 있는 그런 쪽의 핵심 기업들에게 로보틱스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배분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강세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뭐 작년 말만 하더라도 뭐 20조다 30조다 나오고 있는 얘기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가 지금 뭐 40조 50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IPO에 대해서 내년에 가능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대략 한 40조 50조 정도 본다면 정의선 회장 지분이 21%니까 이거를 차익 실현해서 현금화를 하고 현대차의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네. 지배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거기서 마련된 뭐 8조에서 10조 정도의 현금으로 모비스의 정몽구 회장의 지분을 가지고 현대차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가면 상당히 깔끔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가 조금 더 힘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는 지금 로보틱스 사업에서 힘을 뺄 이유가 없는 계속해서 네.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로벌 초대형 뭐 자동차 메이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폭스바겐, 토요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현대차의 로보틱스 생산을 따라갈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밸류가 그래서 제가 늘 좀 잘 좀 가늠하는 그런 밸류가 개별 기준으로 PBR 1배 정도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감안을 해놓고 이게 프리미엄이다 아니면 할인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개별 기준으로 올해 자기 자본 기준으로 한 85조, 86조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이 85조, 86조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에 관련된 프리미엄을 동반을 해서 간다라고 하면 뭐 100조 정도의 2차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뭐 현대차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떤 프리미엄 구간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디스카운트된 요인을 해소하는 구간으로 가고 있고 그 해소하는 구간이 40만 원대 중후반 정도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뭐 저는 또 하나의 에이스로 등극하는 이미 등극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부품사로 볼 수 있는 SL까지 네. 관련된 종목들 탑3 이렇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현대차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오케이 사인 주신 거네요. 40만 원 중간 후반까지는 일단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셨고 현재가 42만 원 부근이니까 눌렸을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네. 기회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금 좀 살까요? 뭐 만약에 뭐 10주 정도를 뭐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두세 주 정도는 이제 발을 담궈 놓고 뭐 네. 조정 받으면 고마운 일이고 조정을 안 받는다고 한다면 또 일부 싸게 사놓은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아무래도 매수 대응하기에는 조금 수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 안에서 뭐 낙수 효과 누릴 수 있는 종목도 언급을 주셨는데 종목 한 번씩만 더 말씀 주세요. 네,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10% 정도, 10% 좀 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로 네. 볼 수 있고요.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도 뭐 7%로 상당히 좀 높게 되어 있고 로보틱스 사업에서도 유통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를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사들 뭐 HL 만도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현대차와 오랜 협력 관계를 가지고 미국에도 같이 진출하고 있는 SL이라는 기업도 함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더불어서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SL까지 여러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자사주 관련해서 상법 개정 관련해서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사주 매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좀 짚어볼 만한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자사주가 그동안 이제 어떻게 작동을 했던가, 자사주가 일종의 자사주의 마법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배주주한테 굉장히 좀 반칙과 같은 그런 좀 마법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걸 이제 미국과 같이 약간 이제 일반 주주들도 자사주 매입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좀 바꾸려는 이제 그런 상법 개정 움직임이 다음 주에 이제 상정 예정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보다도 강한 뭐 이벤트 드리븐 일정상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사주는 이제 유통 주식수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분모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작은 지분율로도 지배주주한테 의결권을 높여주는 그런 좀 역할을 해줬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의 편법적인 그런 활용도가 좀 높았었죠. 근데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신규로 취득한 것은 1년 이내에 매각을 해야 되고,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 1년 6개월 내에 반드시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ROE 그리고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변수가 돼서 이론적으로 주가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회계적인 지표 개선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뭐 요즘에는 조금 뜸해지긴 했습니다만, 애플, 아마존 이런 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을 막 내서 자기들이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그걸 계속해서 이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ROE를 올리는 이제 그런 효과를 좀 냈었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약간의 이제 자사주의 마법, 또 다른 마법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도 상법 개정과 함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5,000포인트에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악셀레이터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뭐 단순히 그 자사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종목, 뭐 이렇게 AI한테 자사주 많은 종목들 좀 10개만 꾸려줘 그러면 이렇게 쭉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작정 이제 그 종목들을 사기보다는 이 외에도 충분한 매수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충분하게 자기만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가치 증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목들을 일단 추려놓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과 매출액, 그러니까 회계적인 뿐만 아니라 영업적인 거를 얼마만큼 영업 가치를 키우고 네. 있느냐도 중요하게 보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정상의 모멘텀이잖아요. 만약 상법 개정이 통과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거기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딱 뭐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매매에 임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꼽아보는 종목들 3개를 본다면 첫 번째는 뭐 좀 고가 부근에 있긴 합니다만 미래에셋증권, 네. 자사주 뭐 20% 넘게 들고 있고, 스페이스X에서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조가 넘는 이런 거래 대금이 나온다면 뭐 대형 증권사 무조건 돈 잘 벌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HD 현대, 뭐 좀 조선주 관련된, 또 로보틱스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품고 있고, 자기 이익도 상당히 좀 좋게 가고 있고요. LS 이 역시도 자사주 많이 들고 있고, LS 전선의 그런 영업이익도 오롯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HD 현대, LS 이렇게 3종목 좀 관심 있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과정에서 이제 주가 선순환 구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방금 이 말씀 주셨던 3종목 또한 실적이 그럼 좋겠어요? 네, 실적 굉장히 좋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증권주 상당히 좋을 거고요. 네. 조선 중심으로 있는 HD 현대, 요즘에 건설기계도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전력기기도 막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지주사인 HD 현대 연결 기준으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LS는 아시다시피 중심으로 돼 있는 종목들이 다 전력기기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증권, 그리고 이제 중공업, 조선,
그리고 전력기기 뭐 이렇게 좀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로 된 기업들인데 여기에 자사주까지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 자사주만 덩그러니 갖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네. 아무래도 편승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세 종목 구분지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사주 갖고 있는데 또 실적까지 좋은 기업들 골라주셨고 차트 열고 보니까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LS는 이제 신고가 목전인 듯하고요. HD 현대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오늘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쓴 모습입니다. 자, 다음 오늘 주제는 방산인데요. 네. 팀장님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셨잖아요. 지난 연말에도 우리 방산 이야기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방산주가 안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1월 정도는 이제 방산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하셨는데 진짜 딱 1월 되니까 네. 방산이 많이 가네요. 제가 이제 올 1분기 그러니까 1월 정도에는 전고점 정도는 올려놓고 그다음에 수주를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네. 터지면서 방산주에 대한 이제 트리거가 딱 폭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어떤 이제 뉴스 일종의 이제 피자 메터라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백악관과 펜타곤 주변에 피자 주문량이 늘어나면 꼭 무력적인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안 좋은 네, 안 좋은 이유죠.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방산주한테는 상당히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백악관과 펜타곤 주변에 피자 주문량이 늘었다라는 얘기는 아 이것도 이란까지 건드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조금 뭐 정유주들 또 유가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이게 되고요. 또 이제 환율도 좀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거나 방산주한테는 뭐 나쁠 거 없는 이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상되는 그런 가이던스만 미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올해 대다수의 방산주들은 신고가를 고쳤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 뭐 누구나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 시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중심에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국제 분쟁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점 하나만 바꾸면 우주항공으로 이렇게 맞아요. 확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올해 뭐 스페이스X에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우주항공 사업과 연동된 종목들의 가치 확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 이제 실전보다 좋은 광고가 없다라는 게 이제 방산 업계죠. 국내 전투기와 스마트 폭탄이 활약을 했던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 이후에 FA50과 FA50가고 KF21에 대한 관심 또 수주 가능성이 좀 올라갔고 이제 그때 사용됐던 포탄이 어디 거냐 얼마만큼 주문이 나오느냐 이것까지 이제 관심이 올라오면서 LIG 넥스원까지 좀 강세를 띠는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뭐 전문가분도 좀 말씀을 해줬습니다만 조선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는 게 역시 이제 미국의 필리조선소의 확장력이에요. 이게 단순히 미국 가서 마스가 프로젝트로 배를 만들어 준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치, 외교, 군사 이런 전략 거점으로서의 활용도가 이제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미국도 지금 이제 어떤 군함에 대해서 병목 현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화가 가서 10,000명 이상의 어떤 고용을 일으키면서 그 지역에 좀 활력을 넣는 이제 그런 역할까지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략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전 한화가 가지고 있는 필리조선소의 앞으로의 역할 그리고 다른 국내 조선사와의 차별점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K9, K2 전차, 천무 등 육상 플랫폼이 지난 2년간의 방산 업계를 좀 이끌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떠 있는 애들. 그러니까 물이나 공중에 떠 있는 이제 그런 주체들 무기 체계를 만드는 중심의 방산 업체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을 최선호주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필리조선소의 확장력을 본다면 하나오션까지 이렇게 방산 빅3 이렇게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 그리고 조선까지 맞물려서 볼 수 있는 섹터가 되겠죠. 조선 안에서 한화오션 말씀 주셨고 방산유망주,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까지 여러분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다소 앞서가는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만큼 뭐 부담 없이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만큼 오르지 않은 섹터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수소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전소 완공까지 기다리다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지금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을 만큼 AI 학습을 시켜야 되는 이 시점에 전기가 없어서 그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지금 약간 허둥대둥 되고 있고 뭐 태양광 업체 인수하고 뭐 그다음에 그 가스 발전소 만들고 막 이렇게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일론 머스크의 키워드 병목 현상이란 그런 단어가 에너지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도체가 이렇게 강세로 가는 것도 메모리 반도체의 병목 현상이잖아요. 뭐 조선이나 방산도 어떤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병목 현상은 말씀 그대로 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없다라는 것도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이렇게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가장 현시감이 있는 병목 현상은 이제 범 AI 쪽의 반도체 그리고 전력 설비 그리고 해군 전력 이렇게 전 세 가지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주가의 궤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전은 지금 삽을 퍼도 최소 5년은 걸리고 가스터빈 발전소 지금 착공을 해도 최소 3년이 걸리는 이런 와중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빨리 AI 학습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이 태양광 그리고 수소 이 두 에너지원들은 태양광은 빠르면 3개월, 수소는 빠르면 6개월이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해당 종목들이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소로 좀 이렇게 함축을 해본다면 미국의 블룸에너지 지금 신고가 부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전혀 거기에 좀 그 매칭 가능한 종목들이 전혀 뭐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반등을 위해서 조금 태동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이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두산 퓨얼셀인데요. 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뭐 좀 4% 5% 좀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조금 올라왔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담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회사 이제 미국의 하이엑시멈이라는 기업에 2천억을 투자를 해서 연간 50와트 이상의 뭐 이 연료전지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미국과의 매칭이 되기 시작한 태양광 오늘 하나 솔루션 나쁘지 않죠. 수소도 함께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다소 앞서가는 관심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으로는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두 종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황 봐주실 때도 말씀 주셨는데 글로벌 증시 최대 화두는 에너지 병목 현상이라고 말씀 주셨죠. 그렇다 보니 우리는 좀 미리미리 수소에 집중을 해보자 챙겨주신 거고요. 두산 퓨얼셀과 범한 퓨얼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까지도 시장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2시 구간부터 양시장이 또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기세면 오늘 안에 또 4,800포인트까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 로봇 쪽으로 많이 몰리는 느낌들이 들고 있지만 다른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아서요. 오늘은 한화에 대한 인적 분할 이야기 그리고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탈모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했었던 경영권 승계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비만 치료제와 비슷한 행보들을 시작하고 있는 듯한 이 탈모 치료제 이야기들이 시끌시끌한데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부터 짚어보시겠습니다. 삼남부터 막내부터 독립을 하는 인적 분할 소식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의 경영권 승리 그리고 계열 분리에 대한 이야기 드디어 막을 올리나 싶은데요. 자, 지난 14일이죠. 어제 이사회에서 인적 분할
분할 및 투자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사업을 크게 세 영역으로 분리를 한다라고 하고요. 각각 1남부터 3남까지 분리에 대한 소식들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죠. 자, 불확실성만 존재를 했었던 이 지배 구조 그리고 이번 인적 분할로 좀 선명해진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공시에 따르자면 한화의 인적 분할 목적은 복합기업,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 해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룹 계열 분리를 위한 밑작업이다라는 분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거의 다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기는 했습니다. 한화가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 값이 합계를 해보자면 약 19조 원에 이르는데 한화의 시가총액은 10조 미만이거든요. 이 같은 부분들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김동선의 미래 사업에 우선적으로 힘을 싣는 이야기들,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5년 뒤까지 4.7조 원을 베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한화 갤러리아 이 안에서 뭐 R&D라든지 M&A에 대한 소식들, 투자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겠고요. 하나 호텔앤드 리조트 이러한 좀 유통 사업적으로 우선적으로는 투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워홈이라고 제가 가로를 쳤는데요. 자, 아워홈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세계푸드 급식 사업부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메드 갤러리아로 탈바꿈을 했던 그러한 또 투자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신세계의 급식 사업부를 인수를 했던 건 CJ 프레시웨이에 대한 M&A가 가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세계 쪽으로 간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튼간 이러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화 갤러리아가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죠. 자, 일정들은 이렇습니다. 일정들 확인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자, 인적 분할 일정을 확인을 해보시자면 6월 그리고 7월 달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예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6월 15일에 임시 주주총회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신설회사 재상장에 대한 이슈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임시 주주총회인 6월 15일부터 7월 24일 신설회사 재상장까지 이 한화의 주식 거래 정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가들은 한화에 대한 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좀 상향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적 분할 이후에 이 시총이 상승했던 사례가 한화 안에서 상당히 많기 때문이겠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 주실까요? 자, 작년 11월 말 그리고 12월 달에 한화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던 매도 리포트들이 꽤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같은 부분들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기업 가치 재고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성장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서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하향했던 이러한 매수, 이 TP를 아예 상향을 했다라는 점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죠. BNK 투자증권은 11월 27일에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하향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 목표 주가를 또 18만 원으로 상향을 하는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흥국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으로 조금 더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또 17만 5천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 제시를 했고요. 유한타증권은 목표 주가를 16만 5천 원으로 상향하고 삼성증권도 한화의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상향했다라는 점도 함께 또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한화그룹주들 굉장히 좀 또 분위기가 좋고요. 물론 인적 분할 소식 말고도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조선과 방산 쪽으로 좀 많이 힘이 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아무튼간 인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신경을 쓰였을 때 참 머리가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좀 탈모 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넥스트 K뷰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원래는 뭐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색조 화장품 쪽으로 많이 좀 방점이 찍혔었던 K뷰티인데요. 자, 이제는 이 두피까지 피부의 한 영역으로 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키니피케이션이라는 그러한 단어들도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요. 두피도 얼굴 피부의 연장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부 리프팅을 이야기할 때도 두피부터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피가 건강해야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얼굴 피부도
건강하다라는 인식이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탈모 치료제 안에서 이 시장의 주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은 숨기는 중년들이죠. 이제 한 40, 50대의 중년 남성들이 쉬쉬하면서 좀 숨기는 게 탈모였으면 이제는 좀 더 강력하게 치료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20, 30대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게 탈모 시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탈모 치료 20, 30대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참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4%나 이 20, 30대들이 탈모에 대한 고민들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탈모약을 처방받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안에서 20, 30대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죠. 이 피나스테리드가 탈모 치료제의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물질을 처방받는 환자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탈모 걱정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 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확장에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탈모 쪽으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에도 탈모 쪽, 젊은 세대의 탈모 치료 쪽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바가 있었거든요. 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는 이야기 작년부터 올 초까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래도 탈모 관련주들을 조금 더 상승적으로 탄력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청년 바우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청년 바우처를 지급한 이후에 이 청년 바우처를 탈모 치료에 쓰는 방안까지 추진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탈모 관련주들을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탈모 관련주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한 장 더 넘겨주시자면 자, 이러한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대웅제약, JW 신약, 현대약품, 그리고 신신제약의 대표적인 탈모 치료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비만 치료제와 비슷한 모습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비만 치료제로 유명했었던 인벤티지 랩도 탈모 치료제 쪽으로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투약해도 괜찮은 약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굉장히 강기 있던 현대약품은 바르는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마이녹실의 5%라는 이 제품을 광고 중에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럼 관련주들 현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주 안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갤러리아가 오늘도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방산 쪽 하나시스템 그리고 하나오션조선 쪽도 역시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탈모 치료제도 확인을 해보실까요? 자, 탈모 치료주 안에서는 현대약품이 강세를 보입니다. 30% 가까운 상한가 터치하고 있고요. 메타레스도 마찬가지고 JW 신약 10% 상승 그리고 인벤티지랩 TS 트릴리온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하나그룹주 이야기 그리고 탈모 치료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목요일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녀쌤 불러볼게요.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3시 1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 우리 어떤 종목 시장 공략해 볼까요? 지금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로봇인데 로봇은 이제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대 로템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싶어요.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실적 호전이라는 이슈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적 증가율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가 피지컬 AI 로봇 관련해서 그 탑픽 종목으로 1등 종목으로 선정되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로템 또한 거기에 이제 수혜되는 것들 이 부분이 좋고 지금은 글로벌 긴장감이 이제 완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러시아와의 강깊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란과의 갈등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방비 증액은 여전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마이너스 나오지만 매수해야 되는 부분들은 1월 20일이죠. 다음 주에 중동 국제 방산 전시회가 있어요. 그리고 2월 달까지 2월 8일은 월드 디펜스 쇼가 있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방산 이슈는 지속된다. 아울러서 덤으로 가는 부분이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관련으로도 같이 엮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또 현대차가 수수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 보면 현대로템 우리가 이제 매수하자고 했던 가격대 왔죠. 21만 5천 원, 4천 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이거는 가급적 끌고 가면서 저는 신고가죠. 지금 24만 9,500원 이 고가가 아니라 여기를 돌파해서 우리는 29만 원까지 여전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 현대로템 받았습니다. 지금이 딱 매수의 적기로 살펴지는데요. 현재가까지 매수 가능하다 사인 주셨고 우리 목표가 29만 원, 손절가 20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장 오후장 넘어가면서 또 외국인 기관이 동반적으로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지금 어제 미국에서 한국의 원화 약세는 경제 체질에 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원화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죠. 그러다가 오늘 다시 약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경기 둔화 이 부분과 유동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오늘 새벽에 마감한 거 보면 여전히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CPI가 예상 하회했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0.69% 하락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 특히 반도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600 부근까지 밀렸죠. 어제 1.93 밀렸다가 결국 이제 11월 PPI가 전월 대비 상승했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반도체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낙폭을 축소시켰거든요. 어제 마감하면서 이제 우리는 반도체와 자율주행 섹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결국에 자율주행이라든가 반도체 이것을 떠나서도 오늘 여전히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강세가 나왔고 반도체 그동안 조정 후에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 더 하나 괜찮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역시도 이제 바닥권을 확인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가 막바지에 한번 로봇처럼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지를 기대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슈 섹터, 메인 이슈 섹터 내에서 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과 자동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방산, 조선, 원전, 전력 설비 이런 쪽에서 오는데 결국에는 가는 주식들은 그 로봇을 제외하고는 숨고르게 하는 주식들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강한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율주행 섹터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시장은 강세 기조를 낄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라든가 단기적인 악재 요인으로 나오도 지수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 낙폭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중 조정이다 하루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유동성 측면을 보면 고객 예탁금은 9,400억 감소했지만 여전히 88조 원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이 신용융자가 과열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 부분도 유동성으로 볼 수 있지만 신용융자가 증가되는 것은 그만큼 차별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러한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불안하다. 하지만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1조 9,400억도 이러면서 지금 117조 6천억, 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유동성을 우리가 믿고
조정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 조정권으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메인 이슈 섹터들, 가는 주식들이 쉬었을 때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것들이 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월 여전히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은 큰 이벤트는 없어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A가 있죠. 그러면 증권이라든가 보험, 지주사들 이런 쪽들 한번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이런 쪽에서 단기 테마가 이루어질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이 각 정당 지도부와 회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한 관련주들이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26년 사우디아라비아 빅5 건축 박람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건설주들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한번 건설주들도 역시 반등 나올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과 경제 일정들 체크해 봤습니다. 다녀쌤 종목 AS 가볼 텐데요. 어제도 신고가 잔치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리아 서키트. 우리 목표가 55,000원이었는데 오늘 단숨에 급등해서 6만 원 돌파가 됐습니다. 16%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치면서 수익이 240%가 돌파가 됐네요.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무료방에 오늘 목표 주가 갈 것 같은데 목표가를 일단 6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오늘 같은 거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실적. 코리아 서키트는 사상 최고 실적이 올해 증가율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143%, 영업이익 증가율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19조 투자를 보이면서 패키징 테스트 7공장 착공을 해요. 19조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관련주들은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SK 하이닉스가 고대역 스토리지 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HBS로도 수락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목표 주가는 6만 원에 만족 안 할래요. 최근 들어서 오면 기관들 매수, 여기서 매도가 나오면 우리도 같이 매도해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매도가 나오지 않고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리아 서키트는 우리 지금 미리 팔 필요가 없다. 75,000원을 목표라고, 대신에 59,000원을 이탈하면 일단은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밀리면 다시 53,000원 이하로 재매수한다 생각하시고 75,0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는 우리 목표가 또 올라갔습니다. 75,000원으로 상향해 보겠고요. 59,000원 이탈했을 때 53,000원 부근에서 재매수해보자 사인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수익은 60%가 넘어갔네요. 미래에셋증권은 진짜 오래됐어요. 지금 이것도 거의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미래에셋증권은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2026년 내년 역시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18% 증가하는 것, 고실적 호전되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제 코스피 5천 특위 출범을 앞두고 출범했죠. 그러면서 지금 출범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이미 5,000포인트 목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정은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조정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보면 증권주들의 실적 개선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에셋을 잘 지켜봐야, 앞으로 더 봐야 될 부분들은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우리가 3만 1,000원까지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3만 5천 원으로 상향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에 4천억을 투자해서
4조 정도 수익을 기대한다라는 전망이. 그렇다면은 수익률이 1000%고 재무제표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연기금들, 금융투자들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들.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까지 결국에 미니멈 미래에셋증권은 35,000원까지 들고 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현재 구간 3만 원 딱 올라서 있는 자리인데요. 3만 5천 원까지 우리 목표가 잡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시장의 주인공 로봇 섹터 안에서 받았던 한국 PIM 되겠습니다. 우리 이 종목 오늘 상한가 갔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마감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수익이 92% 돌파가 됐네요. 한국 PIM은 우리가 지난 13일 날이죠. 일단은 매도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부분들은 한국 PIM이 이 저가가 62,200원 있기 때문에 63,000원 밑으로 우리가 매수하면 여전히 이 고가를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을 때, 자, 이제 63,000원 밑에서 매수했을 때는 한국 PIM은 목표 주가 아무도 가지 않았던 95,000원을 13일 날 이제 제시드렸는데 그 근거가 이거예요. 지금 휴머노id 로봇들이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기업이라든가 글로벌 기업의 납품 이슈, 공급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우리가 95,000원까지 보자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죠.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핵심 부품 10가지를 공급하는 이슈가 대두했다. 공급이 확정되면 결국에 주가는 더 간다라고 했는데 오늘 로봇 관련, 로봇팔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것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한국 PIM은 이제 95,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돌파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PIM은 여전히 홀딩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HL만도 살펴볼 텐데요. 수익 18% 가져가는 자리에서 지금은 신규 매수도 가능할까요? 만도는 저는 매수 쪽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말씀드렸을 때 오늘 자율주행 관련 학회가 있기 때문에 매각 자율주행이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SOS랩이라든가 이런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18% 증가하고 내년도도 15%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대차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2027년 자율주행 상업화 원년 현대차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HM만도 같은 경우는 테슬라 액추에이터죠. 이쪽을 수주한 것들 감안한다면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이런 거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이죠. 그럼 모레 우리 시간은 모레까지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전시회에서 자율주행 이슈는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21일 날 같은 경우는 일본 오토모티브 월드 전시회가 있어요. 여기서 또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도 매수할 수 있다. 목표가 95,000원 흔들림 없이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HL만도 여전히 지금 자리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수익 계속해서 즐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다녀스의 정보방 안에서 저희 추가적인 전략들 꼼꼼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3시 26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특징 섹터. 오늘은 그 중심에 로봇이 있는 듯합니다. 로봇 살펴볼게요. 오늘은 이제 로봇에서 우리가 좀 차별화될 부분들이 포스코 그룹이 일본 야스카와 전기와 산업용 로봇 공급을 협력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그룹이 로봇 산업 협력한다고 해서 포스코 그룹의 로봇이죠. 포스코 DX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한 그런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44,000원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 로봇 이슈가 된다면 결국에는 5만 원 돌파 시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과 맞물리면서 나우로보틱스도 같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슈림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침마다 물 떠놓고 기도하라, 신고가 한번 도전하자,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슈림 로봇 역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엔 제일 컸던 부분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중에 조정을 받았다가 이런 모습이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난 12월에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게 우리 60만 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주들은 시장의 이슈는 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쉬어가는 모습 나올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쉬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로봇 살펴봐야 된다. 지난주부터 강조 주셨는데 오늘장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엔 쉴 수 있다라고도 말씀 주셨는데 그때 또 한 번의 재매수 노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 자율주행 가볼게요. 자율주행도 이제 로봇도 신산업이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없던 산업이 들어온 거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뉴욕주에서도 로봇택시를 허용했고, 현대차가 미국에서 로봇택시, 자율주행 택시 시범사업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국내 정책적으로도 2028년 자율주행 상업화, 레벨 4부터 상업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섹터 역시도 로봇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SOS랩이 여전히 신고가 경신을 나오고 있고, 슈어소프트라든가 그다음에 아우토크립트도 나왔고, 그다음에 퓨런티어가 이게 가격 메리트도 있어요. 그렇게 퓨런티어도 좋고, 그다음에 모트렉스 역시도 좋은 모습이거든. 그러면 자율주행 섹터들은 여전히 단기 관점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100%, 200% 도전해보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자율주행 섹터 살펴봤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우리 로봇과 더불어서 좀 넉넉하게 시간 품으면서 자율주행 관련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안에서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나갑니다. 들어오셔서 지금의 강세장을 우리 다녀쌤과 함께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우리는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15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피는 10거래일 연속의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오늘도 사상 최고 랠리를 또 세우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지수 들어오는데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4,710포인트에서 개장이 돼서 지속적인 상승을 그려갔고요. 오늘의 종가가 오늘의 고가로 찍혀 있습니다. 1.58%의 강세로 4,797포인트, 이제는 4,800선을 3포인트가량 앞둔 상황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코스닥도 제대로 뒷심발이 해줬죠. 1% 가까운 상승으로 951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아쉬웠습니다. 1,470원으로 다시 한번 껑충 뛰어 올라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은 현선물 시장 안에서 일제히 사자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 계속해서 현선물 시장 안에서의 팔자를 보이면서 시장 안에서 부담으로 작용이 됐으나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뚜렷하게 살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2,100억 원, 그리고 무려 기관이 1조 2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도 외국인들이 2,700억 원의 매수, 선물 시장 오늘 장중 내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었었는데 오늘 장 막판의 매수로 전환도 살펴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단의 마감 종목들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다 오름세 보여주며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제대로 뒷심발이 해줬네요. 무려 2.5%의 강세로 14만 3천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약세였는데요.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따라서 1% 가까이 올라와 주면서 75만 원 목전 마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0.64% 강보합 수준 마감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신고가 또 한 번 쓰면서 이제 20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6위의 현대차 2.5% 42만 2천 원에서 종가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신고가를 또 새롭게 쓰기도 했죠. 다음 판 보여주세요.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 가까운 상승 마감됐고요. HD현대중공업 2.6%의 강세로 나란히 신고가 새롭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도 오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6% 15만 원이 돌파된 자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장중에 이 약세 종목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어제와는 다른 흐름이죠. 오늘은 제약바이오도 힘을 냈습니다. 알테오젠이 0.75%의 상승,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강보합 수준 마감,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인공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13%의 급등으로 51만 원 선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다 올랐네요. 오늘 HLB가 1.5%의 상승 보였고요. 어제 골이 깊었었던 펩트론도 1%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의 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와, 시장의 체력이 대단합니다.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써 내려간 코스피. 과연 이제 내일은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 될 텐데 내일도 사상 최고치, 이제는 진짜 4,800까지도 돌파가 되는 자리인지 김정엽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기분 진짜 좋으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 또 한 번의 강세가 연출됐었고 로봇주도 힘이 너무나 좋았었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기분은 마치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오늘 우리 추천주들, 우리 로봇주들이 또 엄청나게 날아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단 많은 수익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좀 힘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하락 종목이 좀 많고 코스닥에서는 1,100개, 1,200개 가까운 이런 하락 종목들이 나왔는데 우리 수급의 포인트가 확실히 좀 바뀌었다는 점이 오늘의 좀 특징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어제 미증시에서 이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판결로 인해서 시장이 환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 변동성을 아래로 줄 수도 있는 그런 변수들이 계속해서 좀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끌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좀 더 지체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돌발 변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시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죠. 어제 미증시가 모두 좀 약세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장에 제가 시황 방송을 통해서 미증시의 방향이 전부 하락 마감했지만 대부분 이제 아랫꼬리를 달면서 막판까지 분봉에 아니면 시간대별 변화는 이제 아래쪽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시도들이 보였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그런 반응들을 좀 기대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오늘 시장 제가 예상했었던 대로 잘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4,800p 이렇게 이제 또 기대감과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의 추세는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최근에 좀 숨고르기가 들어갔었던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다시 이제 시장을 견인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와 포인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증시가 코스피는 상승하지만 체감 온도가 상당히 좀 낮았죠. 실제로 지난 월요일 이후에 계속해서 추세가 좀 약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환율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그 매수세들이 계속 매도로 빠져나가는 그림이 있었는데, 오늘은 코스닥 안에서도 이제 수급의 관전 포인트가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들어왔고, 충분히 좋은 액션들이 계속 저는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주 시장 안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가는 흔히 이제 키 맞추기라고 하죠. 이런 그림들을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코스닥 지수가 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밀렸었던 뭐 2차 전지 쪽 아니면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되면서 약세 흐름들이 나왔었던 제약주들 안에서도 꼬리 달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오늘 반도체 일부 종목들한테는 저가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요즘 들어서 다시 방향을 위쪽으로 돌리고 있는 우리 한미반도체도 있고 오늘 뭐 코리아 서킷이라던가 대덕전자, 심텍 이렇게 이제 PCB 회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움직임이 나왔었을 때는 항상 좀 방향을 선행하고 다른 종목들을 끌어주었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오늘 이런 종목들이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들도 그럼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조정 구간들이 좀 격하게 나왔었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도 저는 충분히 좀 가져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최근에는 로봇주들도 제시드렸지만은 시장 말씀드리면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추세가 무너질 수가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오히려 좀 코스닥이 밀릴 때 같이 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기대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좀 시작이 될지 저랑 같이 또 지켜보시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의 주인공은 뭐 단연 로봇주였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혹은 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로봇주들이 상당히 많았고 앞서서 앵커님이 잡아주셨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의 활약이 뭐 상당히 좀 좋았죠. 그래서 로봇주 안에서는 지금 뭐 가장 강력한 섹터로 돌아가는 순환매 수익이 계속 가능한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하시고 오늘 또 로봇주 수익 내신 분들은 즐기시면서 편안하게 오늘 시장 마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엽 전문가께서 주시는 종목들마다 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지금 이 시장을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QR 타고 들어오시면 정보방으로 입장이 될 거고요. 이 안에서 많은 종목들 주고 계시니까요. 그 종목들도 수익을 크게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특징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로봇주가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준비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드렸었던 엊그제 추천주로 기억을 합니다. 나우 로보틱스가 오늘 특징주가 됐어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전장에 상한가가 꽂힌 이후에 뭐 끝까지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또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 시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또 박수도 치시고 또 만세도 부르실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뉴로메카도 그렇고 뭐 나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제시드렸던 로봇주들 특히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로봇주들 다음에 순환매가 분명히 나옵니다라고 강조드렸던 종목들은 어김없이 또 급등하는 뭐 깔끔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시드렸던 날이 이제 14일이네요. 우리 지난번에 뉴로메카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뉴로메카가 방송 전에 급등을 해버려서 대체 종목으로 이제 골라드린 게 나우 로보틱스였죠. 그래서 뭐 어떤 쪽으로 매수하셨어든 지금 뭐 로봇주 안에서는 화려한 수익이 이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오늘 나우 로보틱스가 이제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명분 이슈들이 이제 붙는데 나우 로보틱스는 이번에 한양 로보틱스를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한가가 간 거는 좋지만 이제 관련된 이슈들 뉴스를 보면은 약간 좀 앵하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그렇게 상한가를 갈 정도로 강력한 그런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로봇주들의 흐름들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로봇주는 툭 하고 건드리면은 날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덜 올라간 종목들 안에서 개인적인 명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상한가로 날리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죠. 뉴로메카는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우리 12월 달에 준비했었던 이제 현대무벡스라던가 아니면 우린 PTS라던가 SBB 테크 이런 기업들도 개별적인 이슈가 좀 가벼운 것만 던져줘도 계속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로봇주는 죽지 않았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로봇주는 죽지 않고 여전히 이쪽에는 기대감과
시장에 많은 매수 수급들이 강력하게 쏠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시세는 뭐 계속해서 좀 이어져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우 로보틱스도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매물대 26,000원 구간을 오늘 시원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다소 이 위쪽에서의 눌림은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보방 통해서 이제 막 상한가 올라가고 막 급등하고 하면서 분할 매도는 그래도 진행하고 갑시다라고 이제 제시를 드렸는데 충분히 그 이상의 욕심도 낼 수 있으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 안에서는 그 이후에는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로봇 대장주들 안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2%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에 얼마 좀 호가를 좀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 클로봇도 방향을 지속적으로 좀 바꿔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로봇 대장주들의 흐름은 역시 좀 끊기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로봇주 안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들, 나우 로보틱스처럼 최근에 뉴로메카처럼 또 급등과 상한가로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덜 올랐기 때문에 수급이 순간적으로 집중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노려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좀 투자 정보들이라던가 새로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정보방 통해서 계속해서 수시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많이들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고 제가 드리는 많은 수익들이 여러분들의 또 실제 계좌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히든카드 시간에 덜 올라간 로봇주 소개해 주셨는데 그 종목이 나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직행했고 풀리지 않은 채 마감됐는데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로봇주 있다 하신 만큼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가볼게요. 네, 우리 뭐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흐름은 계속해서 좀 팔로잉을 좀 해야겠죠. 제가 삼성전자는 15만 전자 받고 20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열심히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빨리 일단은 15만 전자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주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뭐 이번 주도 흐름이 이렇게 좀 강력하지는 않았는데 횡보세를 계속 보여주다가 지금 일봉 차트 안에서도 조그마한 박스권을 위쪽으로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왔고 오늘 오후장에 우리 증시를 들어 올리고 막판의 분위기를 좀 올려줄 수 있었던 요소가 삼성전자의 막판에 이제 그 반등, 그 다음에 추가 상승,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를 또 견인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14만 원은 다시 한번 재탈환하는 모습들이 뭐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었고, 뭐 14만 원을 넘어갔다라는 그림들보다는 제 차트에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이제 조그마한 박스권을 위쪽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돌파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기대감을 키워줬다라는 거, 심리적으로 매수를 더 붙일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위치를 만들어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신고가를 다시 쓰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같이 했었던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또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으로 또 좋은 수익이 났었고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가 확실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그러한 이벤트를 또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한테도 다시금 반응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이 기업들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수요는 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이 사이클이 올해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불이 붙은 요 중소형 반도체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방 흐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끊기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를 보낼 때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서 좀 기분이 좀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 증시의 또 추가 상승과 반도체 종목들의 활약들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뒷심발이 제대로 해줬습니다. 오늘 2%가 넘는 강세로 마감한 삼성전자, 오늘의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자, AS 가보겠습니다. 두 종목인데요. 뉴로메카 최근에 주셨죠. 오늘장에서 급등하면서 80%의 수익이고요. 엔젤 로보틱스는 18% 수익 가져가네요.
네, 뭐 최근에 하루에 한 종목씩 상한가가 나오는 뭐 아주 거짓말 같은 그런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뭐 현실 세계 안에서도 엄청난 폭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평가된 로봇주들을 선정을 했다라는 포인트가 가장 좀 잘 맞아떨어진 내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운도 따라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또 종목을 찾아서 좀 주장을 했던 만큼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좀 뿌듯하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 뉴로메카는 뭐 상한가가 두 방이 찍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아무 자리에서나 입절을 하셔도 좋은 수익을 내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가 오늘 나우로보틱스에 좀 뭔가 가려지긴 했지만 제가 어제 정보방에 그다음에 어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그래도 18%의 상승과 급등이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도 이제 막 바닥에서 돌파가 났고 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월봉상 차트 안에서도 매물대 소화하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이제 시세를 붙이기 시작하는 그림이다 보니까 오늘 뭐 좋은 수익에서 분할 매도 하시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전량 매도로 끝내기에는 아직은 욕심을 조금 더 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로봇주들이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 막 상한가도 터지고 과거에 제시드렸던 종목들은 막 100%, 150%, 200% 이렇게 상승률이 나오고 있어서 바닥에서 이제 제시 드릴 만한 로봇주들이 이제는 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되 혹시나 제가 또 이제 공략할 만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저평가 로봇주들이 바로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정보방 통해서 또 종목들 브리핑 드리고 같이 매매할 수 있도록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수익을 잘 즐기시고요. 아직 로봇주들의 흐름이 끝나지 않았으니 추가적인 상승을 같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하루에 한 종목씩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진짜 어메이징한데요. 여러분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강세장 같이 즐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는 어떤 섹터에서 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딜까요? 네, 앞서서 제가 로봇주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로봇주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바닥에 있는 로봇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좀 다양한 수급 변화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로봇주들은 우리가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보고 좀 더 좀 조사를 해본 다음에 좀 확실한 종목들이 나오면 정보방 통해서 매매를 하고 저는 오늘 오히려 방산주 안에서 새로운 종목을 좀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근에는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산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글로벌 이벤트들이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그다음에 발언들을 좀 많이 했죠. 방위비를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발표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쪽 안에서 좀 확대될 수 있을 만한 지정학 리스크들도 있었고 최근에 또 이란 관련된 이슈들이 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이제 그린란드 관련해서 유럽 지역과의 뭐 분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었던 방산주들을 펀더멘탈 부분이 아니고 모멘텀 분야에서 계속 좀 자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과거에는 방산주들이 시장이 좀 꺾이면은 좀 더 반응이 나오는 그런 섹터로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방산주들이 증시가 막 급등하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증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하시면서 이제 최근에는 하나 시스템이 좀 대박이 나왔는데 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다음에 항상 강조드리는 올라간 종목들 뒤따라가지 마시고 덜 올라간 종목들 안에서 다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순환매 차원에서 종목들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방산주를 하나 골라왔는데요. 이 기업도 다른 방산 기업들처럼 성장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쪽 안에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연간 실적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올해 연간 실적이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되면은 최대치를 또 기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공장 부지를 또 승인을 완료받아서 안 그래도 이제 좀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생산 캐파를 확대하고 보다 좀 펀더멘털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전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멀리 봐도 좋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흐름을 기대해도 좋을 만한
방산주가 하나 제대로 포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과 디테일한 가격 전략들은 우리 정보방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 안에서 종목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을 꼭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이 정보방 안에서 안내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제 내일을 준비해 보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100점 불패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금요일 우리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